dry. Do you know I'm looking? And I can't help but smile. Do you know how much I love you? You put my favorite song on.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밀키트 중에 첫 번째 두부버섯 전골에 대해서 같이 만들어 보면서 재료를 손질하는 방법 그리고 요리를 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두부버섯 전골에 들어가는 재료들은 호박, 애호박, 그다음에 양파, 파, 홍고추, 청고추, 그리고 마늘, 그리고 주재료 버섯, 그다음에 두부, 그리고 만두 이 정도로 들어가는데요. 먼저 재료를 손질하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우선 이 전골은 사실 이렇게 국물을 끓여 먹는 요리잖아요. 요리라서 미리 제가 그 전골 이제 지금 육수를 만들고 있어요. 육수를 만들 때는 보시면은 보통은 다시팩을 사용을 많이 해요. 다시팩을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 다시팩 다 아시죠? 멸치, 다시마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다시팩을 사용해서 육수를 내기도 하고요. 요즘은 되게 편리한 게 나와 있어요. 혹시 보셨을지 모르지만 이것도 제가 제품 광고는 아닙니다. 코인형으로 된 육수를 내는 거예요. 액기스를 딱 고형화해서 만든 건데 요거 한 2개 정도 넣으면 충분히 육수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저는 그냥 다시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육수 낼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호박부터 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박은 오늘 2분의 1개를 준비를 했는데 자, 그 부분을 잘라내고 반으로 나눈 다음에 길쭉길쭉 썰을 거예요. 왜냐면 오늘 주재료인 버섯들이 약간 길쭉길쭉하기 때문에 요리를 할 때는 주재료의 그 모양, 길이 정도를 같이 맞춰주시면은 깔끔한 요리를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게 국물에서 끓는 거기 때문에 좀 도톰하게 썰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요리에 따라서 사실은 써는 방법들도 다르죠. 제가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 재료인 버섯들이 길쭉길쭉하기 때문에 내지는 두부도 네모나게 썰기 때문에 오늘 호박은 이렇게 네모나게 써는데 요렇게 안 하고 그냥 집에서 그 형태가 크게 필요 없는 것들은 그냥 반달 썰기를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담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쓰기 위해서. 그리고 양파는 마찬가지로 양파도 2분의 1개를 준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길쭉길쭉한 모양이기 때문에 좀 도톰하게 채를 썰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런데 양파를 어떨 때는 저렇게 채를 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네모나게 썰기도 하죠. 된장찌개나 이런 것처럼 만약에 된장찌개에 들어가는 두부나 다른 재료들이 좀 정사각형 모양이라면 그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썰어 주시면 되는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통은 뭐 이런 정도로 한 4분의 1 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시면 비슷한 모양이 나올 거고요. 아니면은 요즘은 샐러드에도 양파를 사용을 하죠. 샐러드에 사용하는 양파는 요 가운데 부분을 좀 빼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운데 부분들은 빼놨다가 찌개나 이런 거 할 때 사용을 하시면 되고 겉부분 중심으로 샐러드에 쓰시는 거는 얇게 채를 썰어서 양파의 매운맛을 빼기 위해서 물에 담갔다 사용을 하시면 돼요. 가능한 한 얇게. 이렇게 얇게 채 썰어서 물에다 담궈서
매운맛을 뺀 뒤에 샐러드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준비되는 재료는 고추죠. 자, 고추는 일단 반을 갈라서 사용을 할게요. 반을 갈라서 얘도 마찬가지로 길쭉길쭉하게 썰 거예요. 얘는 이렇게 갈라서 씨를 빼야 되는데 씨가 그냥 들어가게 되면 지저분하겠죠. 지저분하기 때문에 가능한 씨를 제거하게. 뭐 귀찮으시면 그냥 넣어도 되겠지만 요리는 또 입으로도 먹으면서 눈으로도 먹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좀 깔끔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씨를 제거해 주시고 그다음에 얘는 이제 길쭉길쭉 써는 거예요. 이렇게 썰면 여기에서 미끄러져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뒤집어 놓고 써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청고추나 홍고추는 요리에서 장식 역할도 같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재료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고추도 마찬가지로 껍질을 따고 반을 갈라서 똑같은 방법으로 씨를 제거해 주세요. 이때 부엌칼 사용이 좀 힘드신 분들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톱니형의 과도를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실 수 있으세요. 익숙하지 않은 도구를 사용하다가 다치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금 덜 위험한 것들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씨를 다 제거하신 뒤에 아까 홍고추처럼 길쭉길쭉하게 썰어서 준비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마늘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아까 마늘 제가 손질하는 다진 마늘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은 이렇게 꾹 눌러서 좀 해준 다음에 이렇게 다져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칼 끝으로 다지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마늘 다지는 도구 있죠. 그걸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잠깐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놓고 꾹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되게 편하죠. 손에 많이 묻히지 않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잘 쓰거든요. 여러 가지 형태로 나와요. 여러 가지 형태는 있는데 이렇게 해서 다져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버섯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섯은 여러분들 혹시 버섯 물에 닦아서 사용하시나요? 버섯 사용하실 때 원래 버섯은 물에 닦는 게 아니에요. 물에 들어가는 순간 수분을 굉장히 많이 먹기 때문에 보통은 닦아서 사용하지 않고 약간 마른 행주나 이런 걸로 이렇게 겉부분을 씻어주시면 되는데 이제 혹시 모르게 이제 묻어있을 먼지를 약간 제거하는 건데 요즘은 뭐 거의 대부분 온실 속에서 키우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는데 지금이 사실 이 버섯의 제철이에요. 그래서 버섯을 듬뿍 먹어주시면은 면역력에도 좋고 원래 버섯이 항암작용도 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지금은 저희가 생버섯을 준비를 했지만 마른 버섯들이 있어요. 표고버섯의 경우에는 말려서 주로 사용을 하는데 얘를 말리게 되면 나중에 이것을 그러니까 햇볕에서 말렸을 때 비타민 D를 생성을 하기 때문에 사람 몸에 들어가서 이걸 먹고 사람이 햇볕을 쬐었을 때 비타민 D가 풍부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뼈 건강에 좋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말린 표고버섯을 음식 재료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버섯을 쓸 때는 좀 불필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고,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길쭉길쭉하다고 그랬죠. 그럼 얘도 그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그 약간 앞에 썬 호박하고 좀 비슷한 형태로 길쭉 썰어주시면은, 버섯은 쫄깃쫄깃해서 사실은 약간 고기 잘 양념을 하면 고기 먹는 것 같은 느낌도 주거든요. 그래서 버섯을 이렇게 쭉쭉 썰어주세요. 이렇게 새송이 버섯을 준비를 해놓고, 그다음에 팽이버섯도 굉장히 좋은데 팽이버섯이 다이어트에 좋다고 해요. 그래서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팽이버섯은 버터 바른 팬에 살짝 구워 먹어도 맛있고, 소금 살짝 뿌려서 이렇게 음식에 넣어도 맛있습니다. 팽이는 요 자체로 길쭉길쭉한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요거를 이렇게 떼어주는 형태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떼서 담아내겠습니다. 팽이버섯은 뭐 물에 들어가면 굉장히 뭐 조그마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풍부하게 준비를 해놓으시고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팽이버섯이 또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냉장고에 좀 사 놓으셨다가 약간 버터에 구워 드셔도 좋고, 아니면 뭐 참기름이나 들기름에 구워서 소금 살짝 뿌려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새송이 버섯과 팽이버섯을 준비했고, 오늘도 버섯 종류를 몇 가지 더 했는데요. 자, 지금 정말 제철인데 표고버섯이에요. 요거는 이제 말리지 않은 표고버섯인데, 이 표고버섯은 확 벌어지기 전에 이렇게 오므라져 있는 상태의 표고가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표고버섯은 요 꼭지는 먹지 않기 때문에 살짝 제거를 해주시면 돼요. 제거하실 때 손 조심하셔야 되고요. 원래는 이게 똑 따면 따지는데 이렇게 제거를 하시고, 저는 오늘 이게 채 썰어서 할 거거든요. 이따가 같이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채를 썰어서 표고버섯 특유의 향이 있기 때문에 그 향을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또 건강에 정말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표고버섯이 나는 철에 주부들은 사실은 이거 생으로 사서 말려서 뭐 겨울철이나 이럴 때 사용하기도 해요. 아니면 말린 표고버섯을 사거나. 근데 말린 표고버섯이 생표고버섯에 비해서 가격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뜰하신 주부들은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오늘은 제가 채 썰어서 하지만 이런 그 전골 요리를 할 때 표고버섯으로 장식하는 게 있어요. 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표고를 윗부분을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살짝 따서 요런 모양으로 준비를 해 놓으셨다가 그 위에다 장식하는, 장식용 뭐 먹기도 하지만 이렇게 장식을 이럴 때 요가 과도를 쓰면 좋겠네요. 장식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위만 예쁘게 오려서 준비를 해주시면 예쁘게. 저 이거 처음에는 젤을 어떻게 저렇게 모양을 만들지? 되게 고민을 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시면 되고, 다음에는 오늘 또 느타리 버섯 준비했어요. 느타리 버섯 같은 경우도 손질을 할 때 지금 이거 손질이 좀 되어 있는데 밑둥 부분을 살짝 잘라주시고, 마찬가지로 느타리 버섯도 물에다 담가서 씻지는 말아주세요. 버섯들은 요즘은 뭐 깨끗하게 나오기 때문에, 자, 이렇게 다 가닥가닥 마찬가지로 따서, 좀 어린 느타리 버섯이라서 송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한 가닥씩 탈 필요는 없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또 메인이죠. 두부. 버섯과 두부가 오늘 메인 요리인데, 자, 두부도 마찬가지로 아까 호박도 그렇게 정리를 했고 대부분 새송이 버섯도 그렇게 정리를 했던 것처럼 두부도 이렇게 잘라서 네모나게 썰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부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자주 먹어주면 건강에 좋죠. 고기에 비해서 훨씬 더 저렴한, 경제적으로 저렴하기도 하고 대신에 단백질을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두부를 가까이 하시면은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뭐 두부가 다이어트에도 좋으니까 두부를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부 모양이 이렇기 때문에 나머지 재료들도 사실은 이런 형태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놔주시고, 또 하나는 오늘 전골이니까 저는 이제 물만두죠. 만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두까지 같이 넣어서 드시면은 풍부한 식사를 하실 수 있고, 자, 대파를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파 역시도 앞에서 준비했던 재료들과 마찬가지로 길쭉하게 오늘은 준비를 할 건데요. 보통 뭐 찌개에 넣거나 할 때는 이렇게 어슷썰기 많이 하죠. 이런 식으로 어슷썰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은 이 전골에 모양도 이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한 3cm 정도로 잘라서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너무 두꺼우면 한 번 더 자르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경우에는 4등분 해주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번만 잘라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파가 익으면 단맛이 굉장히 많이 나요. 제철의 파들은. 그래서 비타민도 많고 하니까 파도 요리에 많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전골 요리를 선택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전골은 추운 겨울에 정말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요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몸이 추운데 전골을 끓여서 한 끼 식사를 하면 몸이 따뜻해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골은 제가 생각할 때 혼자 먹는 것보단 사실 여러 명이 같이 모여서 먹는 게 좋거든요. 그럴 때 친구분들 불러서 같이 전골 요리 마련해서 드신다면 마음도 따뜻해지고 몸도 따뜻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골 요리 준비했고, 이 전골 요리는 오늘은 제가 두부와 버섯을 주재료로 했지만 굉장히 다양하게 주재료가 바뀌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올 수 있는 요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속에 고기를 넣어도 좋고, 아니면 집에 냉장고에 짜투리 채소들이 있다면 짜투리 채소들을 충분히 활용하셔도 괜찮고, 그리고 저는 여기에 어묵탕이 있긴 하지만 어묵을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채소하고 어우러져서 어묵을 같이 끓여 먹기도 하고, 비엔나 소세지도 넣어서 먹어봤어요. 저는 이게 아이가 이제 좋아하는 것 때문에 살짝 데쳐가지고 비엔나 소세지를 넣어서 먹기도 하고, 돼지고기를 넣어도 좋고, 얇게 썰은 돼지고기를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흰살 생선을 넣어서 이 전골을 해 먹기도 하거든요. 그때에 따라서 매운 양념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이 육수 자체의 맛으로만 순한 맛으로 즐길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매운 요리이기 때문에 뭐 따로 찍어 먹는 것들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순하게 드실 때는 아마 아실 거예요. 계란 노른자 풀어가지고 거기에 찍어 먹는 경우도 있고, 이거 먹는 소스들도 사실 시중에서 시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활용하셔서 추운 겨울에 친구분들 모여서 같이 따뜻한 전골 요리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제가 끓여놓은 그 육수에서 다시팩을 건지고 준비된 재료들을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전골은 이제 매콤한 맛을 즐기는 거기 때문에 이 전골에 들어갈 양념도 미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고춧가루와 그다음에 까나리 액젓 그리고 매실 액기스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뭐 까나리 액젓을 사용을 하셔도 좋고 새우젓이 있다면 새우젓을 까나리 액젓 양을 좀 줄이고 새우젓을 사용해도 좋은데 저희가 이거 밀키트로 보내드리는 거는 이 양념을 다 혼합해서 보내드리니까 그걸 사용하시고 간은 집에서 스스로 조금씩 감안해서 소금이나 뭐 액젓이 있으면 액젓으로 살짝 더 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찌개나 뭐 이런 거에 들어가는 이 양념류들은 보통은 미리 이렇게 섞어서 놓아주시고 나중에 사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 사이에 고춧가루도 좀 풀어지고 이렇게 숙성이 되기 때문에 미리 섞어 놓으셨다가 사용하시면 좋고 귀찮으신 분들은 그때그때 이제 그 양념을 좀 양을 많이 만들어놔서 냉장고에 넣어주시고 요리할 때 그대로 꺼내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세 가지만 넣었지만 보통 우리가 찌개 양념에는 마늘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만들어 놓으셨다가 찌개 종류에 따라서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준비한 재료들로 전골 냄비에 한번 담아봤는데요. 집에 아마 전골 냄비가 있으신 분들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자기 조그만한 아까 홈팬 이런 데도 괜찮고 냄비에 담아서 이렇게 준비하셔서 끓이면서 드시는 게 또 전골의 맛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오늘은 매운 양념을 했기 때문에 그 양념을 담아서 해주시는데 재료를 담을 때도 제가 이렇게 솜씨가 별로 없어서 그런지 예쁘게 담기지가 않네요. 또 버섯들이 막 좀 가벼워서 좀 뜨기 때문에 모양 잡기가 어렵긴 한데 그래도 가능한 한 그 모양을 처음에는 예쁘게 전골은 그게 특징이거든요. 예쁘게 담아놨다가 보글보글 끓을 때 이제 건져서 먹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매콤한 두부 버섯 전골 요리를 한번 만들어봤고 이걸 준비를 하면서 재료 손질하는 방법들을 같이 배워봤습니다. 이제 앞으로 아직까지는 뭐 기온이 따뜻하지만 점점 이제 추워질 텐데 추운 겨울에 친구들과 같이 즐길 수 있는 전골 요리 한번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더하셔서 맛있게 만들어 먹으시고 또 그걸로 건강도 지키시기 바랍니다. I watch you as you drive. Can't help but feeling, just loving this moment. Can we stay here forever? I'm loving this moment. Can we stay here together? If I could stop the time, don't you know that I would? 'Cause I'm just loving this moment. Can we stay here forever?